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당초 원래 계획보다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요. 오늘 원래 평소에 제가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압축해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내용 딱 두 가지만 요약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안에 정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양력은 그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두 가지는 어떤 거냐?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행정법을 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 내지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고, 오늘 행정법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주셨어야 하는 내용도 요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진짜 많은 시간을 소위 때려 받으시는데 잘못된 공부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탓에 아무리 공부해도 행정법 점수가 안 오른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법학 과목은 여러분, 특히 수험 법학 과목은 독특한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험이든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과거에 뭐 사법 시험이든 등등등 다 똑같은 이 수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고유한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시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그 내용을 녹여낸 제 커리큘럼 두 가지 설명드리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 참 뭔가 심플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법학 과목 하면 가장 많이 오해하시고 또 잘못 알고 계신다거나 또는 부담을 갖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은 뭔가 외울 게 너무 많을 것 같다, 저거 어떻게 다 외우냐.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변호사 나와가지고 막 판사 앞에서 판사님 뭐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뭐 갑자기 우영우가 된 것 같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판사 앞에서 가르치잖아요. 실제로 그런 변호사들은 없죠. 누가 판사한테 가르쳐줘요, 혼나게. 아무튼 그렇게 실제로 막 법조문을 달달 외운다든지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든지 할 것 같은 왜곡된 이미지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연출을 한 탓에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실제로 법학은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거 못 외우죠. 사람이 외울 수 있는 암기량을 벗어나는 거고, 암기는 한자로 선후 쓴 거예요. 좀 있어 보이려고. 나중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해 없이 그냥 암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진짜 열심히 하셔도 한 70점대 정도에 머무르신다. 많은 오랜 기간 강의하면서 상담해 보니까 어떤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발견되더라고요. 큰 책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외우는 거죠. 이 글자가 나오면은 뭐 판례가 이렇게 말했고, 저 글자 나오면 이렇게 말했고. 혹시 앉아 계신 분들이나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계실지도 몰라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쉬운 사례와 쉬운 용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드려야 되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고, 철저하게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왜? 행정법은 절대 독학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이죠.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법학은 제가 잠깐 앞으로 돌아가면 대학에서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법학과로 입학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회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우연치 않은 계기로 들은 법대 수업이 너무 적성에 잘 맞고 재밌어가지고, 사람 인생은 모르죠. 정말 이렇게 쭉 법학과 관련된 길을 타게 됐고, 정말 인생 모르는 게 제가 학부 시절 그리고 로스쿨 수험생활 시절 동안에도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행정법이에요.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진짜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강의하겠다라고 결정이 되고 연구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합격했지? 라고 느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공부방을 저도 행정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법학이 재밌었을 수 있는 이유는 배우는 족족 실생활에 적용시키거나 써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점 때문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배웠다. 민법의 한 파생 특별한 법 중에 하나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왠지 이름만 들어도 어떤 법인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나 학교 앞에서 이제 자취하게 됐는데 나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보증금 날리면 어떡하지? 등등등.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들 또는 서울에 올라와 사업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걸 배우니까 좀 잘난 척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아는 척 좀 할 수 있고.
그다음 형법이란 걸 배우니까 이렇게 하면 막 범죄가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괜히 막 아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법 공부 처음 할 때 막 나대요. 막 괜히 아는 척하고 막 하나도 모르면서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는데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학 특성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행정법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개념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사례 중심으로 공부할 때 그리고 그런 쉬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걸로 공부할 때 비로소 개념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매번 설명회 때마다 똑같은 거 하기 재미없어가지고 다양한 사례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겠지만요. 우리 행정법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려운 주제로 이중 배상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조문은 되게 딱딱하게 쓰여 있어요.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경찰 공무원이 뭐 직무 집행 중에 상위, 뭐 공상, 순직 등을 했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일부러 잘난 척 한번 하려고 읽어봤습니다. 그냥 법조문 그대로 읽어본 거거든요. 아니, 외우지 말라 그러놓고 넌 어떻게 외웠냐? 맨날 보는 게 그건데 저는 외워야죠. 저는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드리는 사람인데 이 어려운 말이 여러분 당장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아침에 인터넷 기사 하나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경찰 공무원의 사례가 하나 떴습니다. 30대 중반의 경찰 공무원 분이시고 워낙에 범죄자를 잘 잡았어가지고 한 7년 전인가 막 1계급 특진까지 하셨던 굉장히 우수하신 경찰 분이시래요. 자, 근데 7년 전에 어떤 사고를 당하신 거죠. 어떤 사고냐면은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양반이 있어가지고 그 양반을 이제 잡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데 왜 누가 그 당시 뭐 워낙 인권 했으니까 잘못된 오더가 내려왔던 거죠. 야, 이 너무 만취한 자를 수갑 채우려고 하면 너무 저항이 격렬할지 모르니까 수갑 채우지 마. 그래서 수갑을 안 채운 채로 그냥 경찰차 뒷좌석에 채웠는데 뭐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뒤에서 발길질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어깨가 크게 다쳤나 봐요. 근데 그냥 다친 게 아니고 정말 크게 다쳐가지고 뭔가 심각한 거의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해요. 7년 전에. 그리고 문제는 그걸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든 병원비만 1억 2천이 들었대요. 문제는 나라에서 당연히 내줘야죠. 나란 일하다 다쳤는데. 근데 이중 배상 금지라는 이 악법 중에 악법이 우리나라 법에 존재하고 너 더블로 돈 받지 못해. 나란 일하다가 다쳤니? 오케이. 그럼 내가 보상금을 줄 텐데 그 보상금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넌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 이상 추가적으로 손해 발생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한테 갚아주세요라고 하지 못한다. 이런 왜 존재하는지 물론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이상한 법조문이 우리 법에 있는 거예요.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 모두 다 다치거나 사망하기 쉬운 직군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경찰 공무원이 어쨌든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1억 2천인데 나라에서는 야 법에서 정한 보상금의 맥시멈은 5천만 원이다. 딱 5천 먹고도 이상하죠. 5천 주고 끝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7천만 원이랑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랑 이런 거 어떡하냐? 그건 네가 내라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나란 일하다가 헌신해서 다쳤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 법이 정해놓고 있고 그 시험에 그래서 무진장 많이 나와요. 잘못된 법인데 무려 이런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헌법에 이런 내용이 박혔는지까지는 나중에 본강의 때 이제 역사 설명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 교수님들께서 정말 없애고 싶어 하시는데 헌법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법,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누구만이 바꿀 수 있을까요? 오직 국민만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법은 바뀔 수가 없고 여전히 수많은 군인, 경찰 공무원분들이 이 악법에 희생을 당하고 계세요. 이 경찰은 어떻게 해요? 그나마 기사라도 나가지고 좀 이제 뭐 후원의 손길이 있는다든지 나라에서 뭐 다른 방법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까지 안 나면 그냥 다 내가 손해 보는 거죠. 나란 일하다 다쳤는데. 나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저거 내가 잘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중 배상, 더블로 배상받는 건 금지되더라. 그래서 혹시나 내 주변에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뭐 군인 준비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말을 해줘야겠구나. 이러다 다치면 큰일 난다. 일하지 마. 진짜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일하다 다치면 나라에서 모르는 척을 해요.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헌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런 내용은 당장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올해 국가직 시험, 올해 지방직 구급 시험에 모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아직 전문적인 용어 하나도 안 쓴 건 조금 쓰긴 썼죠. 뭐 이중 배상이 금지된다. 근데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나라에서는 군인, 경찰 다치면 어떻게 하더라? 보상금 먹고 떨어져라 하더라. 진짜 그 의도로 만든 법이에요. 시작부터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발생한 손해액이 더 클지라도 보상금 먹고 추가 차액 7천만 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추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하더라. 왜? 이런 내용이 헌법에 박혀 있으니까 라고 이해하신 채로 여러 번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냥 외워지게 되는 것이 행정법이에요. 이중배상 금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으로 드린 법조문을 그냥 달달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사례 먼저 들어보고, 지금 말 속에 이중배상 금지라는 말 말고는 어려운 용어 하나도 없죠. 이중배상 금지를 풀었으면 먹고 떨어져라요. 진짜 그게 다예요. 그렇게 이해한 채로 다만 시험에는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책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읽으실 내용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왜? 철저하게 행정법은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예요. 야, 행정법 시험 어떻게 나오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5글자로 요약이 가능해요. 기출의 반복. 늘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당장 올해 국가직 구급시험 4월 달에 나온 선지가 그대로 2달 후에 지방직 시험에도 나오고, 10년 전에 나왔던 게 올해도 나오고, 작년에 나온 게 올해도 나오고. 왜냐? 어디 이상한 거지 같은 걸 교수님들이 가져와가지고 이거 모르지? 이렇게 내시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학계에서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론 판례 중심으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미 중요한 이론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우리는 굉장히 행정법이 발전한 국가고 새로운 이론이 매년 만들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미 나올 만한 중요한 것들은 10여 년에 걸친 기출풀에 다 쌓여 있고, 그 기출 중심으로 기출된 중요 사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도 11월부터 시작하신다 하시더라도 최소한 10번 이상은 보실 수 있습니다. 하면은 자동으로 암기가 되고 고득점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이런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이 제 커리큘럼이죠. 자, 11월 늦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먼저 하나 띄워놓고 할게요. 우리 학원에 이제 인터뷰에도 응해 주셔가지고 저기 단기 합격 후기를 써주신 분도 계시는데, 네, 우리 준혜 씨죠. 제가 자주 써먹어서 죄송한데 작년 딱 11월에 시작하셔가지고 국가직 95점 받으셨고 지방직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0점인가 받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에 합격하셨죠. 딱 7개월 공부하고 합격하신 거고, 국가직 시험 기준으로 공부하면 11, 12, 1, 2, 3 5달 공부하고 95점 받으셨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몇 년 동안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평가받은 국가직에서 이 점수가 가능한 거, 물론 저도 열심히 잘했겠지만 학생 스스로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겠죠, 준혜 씨 스스로.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렇게 빨리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내 강의를 들어라 이거라기보다는요, 11월이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단기 합격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고, 여러분은 11월에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자, 흰색 커리는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 커리들 11월에 시작함을 전제로, 물론 일찍 시작하셔서 다 들으셨으면 베스트였겠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11월, 12월 2달간에 걸쳐서 이론을 한 바퀴 정리하실 거고요. 지금 진행하신 분들 7, 8월 강의 들으신 분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말 빠르게 잘 따라와 주셨던 분들, 열심히 복습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요 정도만 보셨는데 지금 주간 모의고사 90점, 95점 맞고 계시는 분들 벌써 계세요. 실제로요. 제가 더 놀랐어요. 아니, 공부하셨나요? 처음 한다고.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이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바로 들어가셔야죠. 그 다음 철저하게 기출 녹여낸 저 실전 동형 모의고사, 그래서 기본서 한번 돌리시고 기출문제 보면서 이론 또 한번 같이 돌리시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요약 정리하면서 정말 엄선된 선지들로 구성된 실전 모의고사 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세 커리만 충실하게 하셔도 조금 전에 합격 후기에서 보신 것처럼 5달 만에 합격이 가능하시게 될 거예요. 적어도 행정법 때문에 내가 점수를 못 받았다 하시는 일은 정말로 장담컨대 없을 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내용은 제 위에 크게 써놨네요. 네이버 카페 강성빈 행정법에 오셔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행정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다? 철저하게 강사는 쉬운 용어와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법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은 내가 기출 중심으로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냥 암기가 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절대 오늘 영어 단어 1번부터 100번까지 외워야지 하는 식의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행정법 공부 방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